이번 시간에는요, 피처 스케일링,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피처 스케일링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변수 중 하나의 값이 너무 크다가 이것의 이슈죠. 즉, 몸무게와 키라는 두 변수가, 두 피처가, 있을 때 키가 몸무게에 비해서 y 값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바로 피처 스케일링의 주요 이슈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물론 아까에서도 얘기했지만 x와 x2가 있으면 이 x2와 x가 이렇게 베타에서 제곱에 의해서 y에 영향을 줄 건데 x1이 x2가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면 이렇게 값의 크기를 민맥스를 크기를 이렇게 좀 맞춰 주는 거죠. 물론 뭐 y 값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나중에 학습 시 속도도 이거와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처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스케일을 줄여주는 거죠. 스케일의 크기를 줄여주는 걸 우리가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민맥스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존 변수의 범위를 새로운 최대 최소로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0에서 1, 뭐 또는 0에서 5도 이렇게 하고요. 수식은 간단합니다. 여기 x max, 그 시리즈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컬럼의 시리즈 데이터의 맥스 값이랑 민 값을 빼기 해주고, 그 i의 값, 데이터가 뭐 10개가 있으면 첫 번째 데이터의 값을 여기 넣어주고, 민 값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구해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최대가 98,000이고 최소가 12,000이고 그 다음에 기존 우리의 값이 73,600이면 여기에 12,000을 넣어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Umax는 1, U로는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 계산이 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요거 만약에 Umax가 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5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5라고 생각해보고 U로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은 기존대로 최대값이 98,000이고 최소값이 12,00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x1이 그 최대값을 해당을 해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게 98,000, 12,000이기 때문에 이건 1이 되죠. 그래서 맥스 값이 5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최소값이에요. 12,000이면 이건 12,000, 12,000에서 이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뉴로에 해당한 1의 값이 되기 때문에 민맥스가 요 식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변경시켜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흔히 통계학의 표현은 정규분포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이 있고 이거 샘플의 평균값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값에서 보통 이제 이게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해서 뭐 95%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걸 옛날에 아마 통계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뭐 한 이 정도의 값을 이거보다 좀 더 큰 값을 가지죠. 그 다음에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값의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식을 그대로 넣어줘서 각 값을, 이거의 다른 이름은 이제 표준화 스탠다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G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 뭐 좀 정규분포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민맥스의 값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냥 요렇게 민맥스의 값이 사실 민맥스입니다. 민맥스의 값이 왜 모를 수가 있냐면 새롭게 들어오는 값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야구 게임 같은 거를 하는데 야구 게임 우리가 최대 값을 한 20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25점짜리 게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20점으로 생각을 하고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25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물론 25점을 20점으로 변환해주는 방법도 있죠.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맥스의 값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스탠다이제이션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넘어갈 때는 이렇게 그 최대값으로 변환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해줄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기법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규화 파라미터들을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최대값과 최소값이 뭔지 기억을 해놔야지만 새롭게, 저번에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서요, 기존의 이그지스팅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에 아웃풋 결과값을 내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그지스팅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때 최대 최소값 또는 평균 표준 편차값을 다 기억을 해서 이 뉴 데이터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앞에 라벨 인코더랑 같은 거죠. 우리가 인덱스를 먹여줄 때도
하나하나 기억을 해야 되듯이 최대 최소값을 뭐 정해줄 때도 이 피처에 우리가 선정한 최대값은 뭔지 최소값은 뭔지 다 기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모델에 피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지금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판다스로 하는 방법입니다. 판다스로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판다스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킹런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판다스로 하는 방법인데 수식 그대로 쓰면 돼요. DFA는 어떤 식의 데이터가 나오죠? 시리즈 데이터가 나오죠.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가 먼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DFA의 미는 미니멈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이걸로 치면 지금 14네요. 그러면 14.0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되죠? 네, 요런 식으로 지금 전체 데이터에 다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맥스와 민 값이 또 있기 때문에 맥스 값인 96.27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14.02 이렇게 들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걸 계산해주고 요거를 다 이걸로 나눠주는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 값을 구해줘서 요거 값들도 역시 이거 값에 구한 이거 전체 시리즈를 구한 거에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한번 코드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판다스로 데이터를 불러내고요. 민맥스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 뭐 편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가 나오고 민 값은 당연히 하나의 스케일러 값이죠.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이걸 빼주면 브로드캐스팅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브로드캐스팅 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요 밑에 값들 요것도 값들을 생각을 해주면 요 밑에 값들을 생각해주면 요것도 일종의 스칼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 값을 다시 저기에 적용을 시켜주면 역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팅 일어난 거에 다시 그러니까 요거에 다시 이 값들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난 값들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브로드캐스팅이 계속해서 뭐 일어난다는 것 정도. 근데 사실 판타스로 이렇게 하실 일이 잘 없으시기 때문에 기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다 일어난다는 것 정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현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은 사실 뭐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다 배운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평균을 0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그런 정교화 기법입니다. 뭐 수식은 간단하죠. DFB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즈 데이터 할 거고 스칼라 값으로 여기 전체가 브로드캐스팅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줄바꿈 기호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 밑에 보면은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나눠주면 역시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나서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값을 스칼러 값으로 구해주고 저것을 적용해 준 다음에 구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분포가 나오죠. 그래서 95%는 마이너스 1.96, 하위 95%, 상위 95%에서 마이너스 1.96 사이의 값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인데 그거 넘어가면 이제 상하위 5% 내인 거죠. 자, 뭐 민맥스 스케일을 할 때 뭐 직접 코드를 구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구현해 줄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고 스케일링 스트래티지를 정해주는 거죠. 민맥스로 할 거냐, 지스코어로 할 거냐, 그래서 정규 분포로 할 거냐, 아니면 민맥스 스케일러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넣어주고요. 네, 컬럼 이름들을 리스트 타입으로 넣어줘서 만약 컬럼 이름이 없으면 전체 리스트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컬럼 이름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하나 스케일링을 해줘서 그 컬럼에 새롭게 집어 넣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 이유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실제로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처 스케일링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기존에 우리가 있던 이 데이터를 불러가지고 이 데이터에 이 함수를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df를 넣어주시고요. 스케일링 스트래티지는 민맥스 그대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컬럼 값은 우리가 두 개만 해야겠죠. A랑 B랑만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 된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그것을 쓸 일이 거의 없냐면 바로 사이킹런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 역시 사이킹런의 프리프로세싱 도구 안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라벨 인코더 형태와 마찬가지로 피처 스케일링을 지원하면 동시에 이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피팅을 시켜주고요. 피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정규 분포 형태로 바꿔주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는 우리가 배운 민맥스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리프로세싱 역시 모두 피팅을 시켜주고 트랜스폼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역시 신규 데이터를 기존에 우리가 모델에 적용시킨 형태의 데이터로 그 범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라벨링 코드를 먼저 피팅을 시켜줘서 규칙을 만들어주는 단계, 피팅을 시켜줘서 규칙을 만들어주는 단계, 그것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단계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 계속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스케일러는 한 번에 여러 칼럼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전략은 동일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피처 스케일링 전략을 하나는 민맥스로 해주고 하나는 뭐 스탠다드제이션으로 하는 것보다 둘 다 민맥스로 동시에 적용시켜주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실제로 코드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와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요.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라벨이 있고 알코올과 말릭 엑시드 뭐 우리나라 말로 사가산 정도 되는 표현인데요. 이 사가산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런 식으로 민맥스 스케일러를 그대로 적용시켜줘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이킹런에 있는 방법을 쓰는 걸 또 적용을 시켜보면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DF를 이렇게 찍어보고요. 전체 데이터죠. 이건 한 177개가 있는데 먼저 이제 프로세싱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킹런에 임포트 프로세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불러서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피팅을 먼저 시켜줘요. 그리고 알코올과 말릭 엑시드 두 개만 피팅을 시켜주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스케일러라고 할게요. 스케일러를 만들어주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을 하면 이 각각의 알코올과 말릭 엑시드 각각의 값의 평균 값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니까 당연히 베리언스 값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볼 수가 있고,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팅을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계속 강조를 해서 너무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여기 피팅을 시작해서 피팅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스케일러에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한 스케일러를 여기 지금 코드를 고쳐줘야 되는데 저장한 스케일러를 실제 변화하는 건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든 다음에 트랜스폼을 실제로 시켜주면 데이터가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당연히 넘파이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하겠죠. 그래서 스케일러가 이렇게 데이터가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민맥스 스케일러를 만드시고요. 민맥스 스케일러를 만드신 다음에 이 민맥스 스케일러를 적용을 시켜주면 트랜스폼을 시켜주면 역시 변형된 값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민맥스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 Shift 탭을 해주면 피처 레인지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5까지 이렇게 해주면 0에서 5의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 카피라는 거는 이 값을 실제 값을 변경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복사를 해가지고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피는 그대로 놔둡니다. 이걸 카피를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값을 변경시키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값을 변경시키지 않고 새로운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카피라는 아트리뷰트는 그대로 놔두고 피처 레인지만 0에서 5까지나 0에서 1까지 뭐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게 스케일링한 데이터들을 표시를 한 거예요. 비주얼라이즈 시켜준 건데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분포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만든 데이터는 빨간색,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만든 데이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값이 변해서 크게 여러분들의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다 똑같이 모여 있죠. 크게 여러분들의 모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모델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요. 사실상 동일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이렇게 모델을 혹시 스케일링을 바뀌어주면은 뭔가 결과값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클래스를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배우셔야 될 건데 이게 실제 원래 클래스의 데이터들 원래 기존 스케일 인풋 스케일 처음에 초기 스케일에 대해서 뭐 이게 사실 와인 데이터가 뭐 와인이 어떤 종류의 와인이냐를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인풋 스케일에 따라서 이 와인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분포는 거의 동일하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거의 동일하게 있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인풋 데이터가 스케일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단지 속도가 좀 빨라진다거나 이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굉장히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계속 저희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 단위의 피처 엔지니어링이고요. 여러 가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나중에 실습 데이터를 진행할 때마다 조금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